비싼 게 정확하다. 여론조사 꽃 비싼 게 정확하다. 비싼 게 정확하다. 좋은데? 우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론조사 꽃을 통해 그들의 여론조작을 막고 승리로 이끌었던 체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에서 정준희 교수와 함께 여론조사 꽃의 정확성과 기성 언론이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극명하게 레거시 미디어의 현상 판단의 한계, 그리고 유튜브 언론들이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증명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몰라요, 이분들. 그 제가 이제 다 편집이 돼서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제가 이 유튜브 저널리즘을 폄훼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면서 총선 얘기를 했어요. 녹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는 원래 다 틀리기 마련인데 제일 적게 틀린 여론조사를 했던 데가 여론조사 꽃이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레거시 미디어도 굿모닝 충청 하나를 빼고 굿모닝 충청이는 거기는 꾸준히 이 정보도 했어요. 그거 빼고는 단 한 군데도 단 한 번도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기사를 쓴 적이 없다. 놀라운 정도의 공동행동이에요. 네.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하우스 이펙트가 많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 하우스 이펙트는 갤럽도 있어요. 예, 그렇죠. 갤럽의 하우스 이펙트는 이제 지난 2월, 3월에 어느 정도였냐면 1000샘플 중에서 보수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00명이 넘는 조사들이 몇 주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 넘게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들이에요. 그게 하우스 이펙트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하여튼 정체가 애매한 그런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데일리안이라는 극우 인터넷 신문이 꾸준히 거기 의뢰를 해서 그걸 보도를 해요. 네. 근데 그 데일리언이 보도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하우스 이펙트가 어마어마한 걸로 다 입증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꽤 많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보도했거든요. 네. 이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레거시 미디어 소위 저널리스트들은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게 제일 맞았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 소위 언론에 오래 종사해오신 분들이 한쪽 눈을 감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현실을 몰라요. 지금도 최근에 뭐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했다. 뭐 민주당 지지율이 27%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30% 됐다. 이런 조사들이 이번 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2월 여론조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20%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 당원들이 전화 열심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그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이번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제 잘못 보도했던 여론조사 혹은 그 분석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리뷰를 한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없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건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하우스 이펙트가 이쪽으로 셌던 데와 저쪽으로 셌던 데 그나마 제일 적었던 데 하고 나와요. 모든 그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 꽃은 그 당시에만 해도 사전에 했던 게 예전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맞춘 거를 그때 제외하고 정확하게 나서 맞췄죠. 예. 어떤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지를 몰랐던 상황이에요. 예. 근데 왜 인용 보도를 안 하냐고 그러면. 이미 다른 데들은 공정 같은 데는 이미 이펙트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말이죠. 안 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나중에 하우스 이펙트가 조금 드러났던 건 민주당 접점지라고 얘기했던 곳들에서 있었죠. 체계적으로 하우스 이펙트가 있구나. 꽃에게. 정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정확해. 적었던 것에 네. 맞았던 거.